비트, 저 이거 화상회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요. 요즘 자주 화상회의를 하러 가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맥과 게임입니다. 저는 이상한 거, 희귀한 거, 특이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오이즈가 만든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맥북으로 노리는 만큼 재밌고 또 드문 경험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게임부터 특이하죠. 한국 게임사에서 만든 것 치고는 매우 드문 싱글 스토리 위주의 콘솔 지원 게임, 거기다가 극악한 난이도의 소울라이크류 게임이잖아요. 거기다가 게임이 불모지로 소문난 맥을 네이티브로 지원한다? 심지어 그게 맥 앱스토어에 올라와있다? 야, 이건 못 참죠. 그리고 맥뿐만 아니라 신형 아이폰과 애플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콘텐츠가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요즘 들어 애플이 과거와 달리 꽤나 게임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올해 WWDC 때는 맥의 게임 지원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발표를 했고, 아이폰 15 발표 때는 칩 이야기를 하며 아예 대놓고 게이밍 머신 이야기까지 했었으니까요. 특히 맥에 적용된 칩과 아이폰에 적용된 칩이 구조상 거의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맥에서의 게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아이폰의 게이밍 머신에 대한 방향성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주의사항부터, 저는 피해 거짓에 대한 게임 그 자체를 리뷰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익숙치 않아요. 저는 소울라이크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해 거짓은 저 같은 초보자가 하기엔 진짜 너무 빡센, 너무 어려운 게임이더라고요. 게임들의 조연출이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게임 그 자체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맥으로 이 피해 거짓을 돌렸을 때 이게 원활히 잘 돌아가냐, 뭐 이런 걸 확인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튼 게임 플레이를 위해 준비한 하드웨어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애플 측에선 저희 쪽에 M2 프로 칩에 16GB 램이 장착된 16인치 맥북 프로와 플레이스테이션용 듀얼센서 컨트롤러를 대여해줬습니다. 이게 딱 현재 맥 라인업에서 약간 중간 정도의 상인데,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맥을 모두 긁어 모아 M1 맥스, M2, M2 프로, M2 울트라까지 모조리 돌려봤습니다. 당연히 플스 컨트롤러 말고도 액박의 컨트롤러로도 플레이를 진행해봤고요. 게임 플레이는 게임 극 초반부부터 축제 인도자란 보스가 나오는 지역을 전후로 대략 1시간 정도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게임 플레이를 맡은 조연출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더 먼 그 지역까지 갔거든요. 엄밀하게 통제된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게임 플레이가 원활했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애당초 피해 거짓의 최적화가 대단히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게 맥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맥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부드러운 플레이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 플레이 시 FHD 해상도에서 60프레임을 방어하냐 방어하지 않느냐를 두고 플레이의 원활한 정도를 판단하잖아요. 해당 기준으로 측정된 프레임을 보면, 먼저 M2 프로 플러스 16GB 램을 장착한 16인치 맥북 프로에선 1900 곱하기 1200 해상도의 그래픽 옵션을 최고 등급으로 뒀을 때 55에서 65프레임, 60프레임을 살짝 걸치는 수준으로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픽 옵션을 살짝 타협해서 조금 수준으로 바꾸면 아주 안정적으로 60프레임이 강화되니까 프레임에 민감하다면 옵션을 살짝 낮춰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다만 M2 기본형의 경우에는 같은 해상도와 그래픽 옵션에서 25에서 30프레임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프레임이 급락하진 않는데 이런 류 게임 자체를 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라 해상도와 옵션을 추가로 낮춰야 했습니다. 참고로 M1 맥스의 경우에는 M2 프로보다도 더 높은 70프레임 전후를 뽑아줬습니다만, 이 수치를 또 믿으면 안 되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칩의 경우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2 울트라의 경우 12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뽑아줬고요. 해상도를 올려 4K까지 올려도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윈도우에서의 게임 경험과 조금 달랐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프레임 변화폭이 꽤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최고급 라인업의 경우라도 200프레임 막 이렇게 뽑히진 않았지만 120 갔다가 40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건 또 없더라고요. 소위 스터터링 현상이라고 하죠. 게임이 툭툭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플레이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 소모량과 온도는 어떨까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윈도우 노트북의 경우 전원 케이블을 뽑으면
제 성능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파워 케이블을 뽑아도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 괜찮죠? 여튼 결과를 보면 16인치 디스플레이에 M2 프로 칩을 장착한 맥북 프로의 경우 최대 밝기로 1시간가량 플레이를 하면 대략 55%의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이게 밝기를 줄이면 배터리 타임은 이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의 경우 키보드 쪽과 합판 쪽 기준 양쪽 모두 대략 12도 정도가 상승했어요. 온도 상승으로 인해 팬이 작동하긴 했지만 프레임이 드랍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준 어떨까요? 더 작은 디스플레이와 구형 세대 칩을 장착한 M1 Max 맥북 프로의 경우 처음에는 문제없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팬 작동 소음이 게임 시작 5분 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플레이하자 매우 버벅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온도를 측정해보니 표면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요. 배터리의 경우 무려 98%의 배터리가 사라져 단 2%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버벅거림이 칩에 부하가 가서 발생한 것인지 전력이 낮아져서 발생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전세대 칩이라 유지력과 배터리 측면에서 M2 프로가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M2 기본형의 경우 애당초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 테스트에서 제외했고요. M2 울트라가 달린 스튜디오의 경우 배터리는 없지만 표면 온도가 대략 5에서 7도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같은 옵션이어도 맥에 들어간 칩별로 게임 그래픽 퀄리티가 미묘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서 게임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화면을 녹화해봤더니 보이시나요? M2 프로와 M2 울트라의 경우 그래픽 퀄리티가 미묘하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답부터 말하자면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스케일링이란 쉽게 말하면 낮은 해상도의 그래픽 원본을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해상도의 결과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맥에서 피해 거짓을 실행하면 옵션상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화면에 기기별로 다른 품질의 업스케일링이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맥의 M칩이든 애플의 A칩이든 애플 실리콘에서 게임 시 적용되는 업스케일링 작업에는 GPU와 함께 애플 뉴럴 엔진이라 불리는 특수한 칩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GPU와 함께 애플 뉴럴 엔진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간접적으로 이 게임에 메탈 FX 업스케일링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아시톱, 이 발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터미널을 통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자, 현재 애플의 M2 울트라 칩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칩셋의 활동량이 보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이게 나름 잘 만들어져 갖고 CPU 사용량도 각각의 코어 종류에 따라 보이게 되고요. GPU 사용량도 보이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은 ANE 이거 보이세요? 요게 애플 뉴럴 엔진을 의미하는 건데 요대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현재로서는 FHD 해상도 1920에 1080 해상도죠. 요때 애플 뉴럴 엔진의 사용량을 보면 퍼센트는 미미하긴 한데 애플 뉴럴 엔진 칩의 사용량이 조금 늘어난 거 보이시죠? 여기서 해상도를 다시 올려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애플 뉴럴 엔진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고로 이 게임에는 해상도가 낮아져도 혹은 올라가도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업스케일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사용량 수치가 기기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M2 프로가 달린 맥북 프로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뉴럴 엔진의 사용량이 작동하긴 하는데 M2 울트라 대비 더 적은 사용량이죠. 정확한 작동 원리는 상세 옵션이 없어서 건드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기기에 따라 업스케일링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서 인게임의 그래픽의 품질도 약간씩은 다르게 작용되는 꽤 정교한 작동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애플이 아이폰 15의 신형 칩셋 A17 프로를 발표하면서 이 뉴럴 엔진 코어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피해 거짓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애플은 아마 아이폰 15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애플 뉴럴 엔진과 GPU를 결합해서 게임 내 경험을 올릴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맥의 새로운 OS인 소노마에서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모드라는 게 작동한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메뉴 막대를 보면 게임 컨트롤러를 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게임 모드에 대한 아이콘이에요. 이게 뭐냐면
게임이 실행하면 온전히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GPU와 CPU 전원 모조리 게임 쪽으로 몰아주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게임을 켜고 동시에 게임 모드도 켠 상태에서 맥의 부하를 일으키는 벤치마크 프로그램 돌려보면 점수가 요 정도가 나오는 반면 게임 모드를 끄고 해당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모드는 게임의 CPU 플러스 GPU 파워를 몰빵하는 느낌이죠. 또한 블루투스 기계 샘플링 속도를 높여서 지연 시간을 낮춰준다는 설명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측정할 방법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울라이크류 게임을 상당 부분 많이 한 우리의 촬영 PD 지원에 따르면 한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반응 속도가 정말 요즘 노트북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반응 속도도 나오고 프레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이죠. 아니 그러면 혹시 게임 모드를 켜면 컴퓨터 파워도 몰빵하고 블루투스 기기의 샘플링 속도 올렸으니 그만큼 배터리가 닳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맥북을 확인해보니까 게임 모드를 끄고 켜는 것을 기준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10% 넘게 차이 나고 발열도 더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 기능이 아이폰에 적용된다면 확실히 배터리와 발열에 불리한 만큼 똑같이 적용을 어려울 것 같고 충전 중일 때만 적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하니 맥에서의 게임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맥의 게임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프레임을 측정할 수 있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조차 없어서 애플에서 개발용으로 뿌린 소프트웨어를 쓸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 거짓 플레이 경험을 통해 애플의 게임에 작은 기대를 품게 된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일단 포텐이 좋아요. 맥에 적용된 M칩의 전력 소모량은 PC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데스크톱 그래픽카드에 비하면 성능이 딸린 건 역시 사실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맥의 미들급 기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요 M2 프로 칩이 달린 16인치 맥북 프로의 게이밍 성능이 엔비디아의 GTX 1650 그래픽 카드와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그래픽 카드는 현재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거든요. 이 점을 생각하면 왜 애플이 이제서야 게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 약간이나마 그 이유와 목표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다가 TV에 꽂으면 마치 콘솔처럼 거의 60프레임 딱 맞춰 작동하니까 이게 꽤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애플 기기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품질이 상당히 괜찮다는 점, 특히 HDR 저격이 좋아 결과물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점 역시 기대해볼만 한데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 너무 칭찬하지는 맙시다. 맥으로 게임하기 어떻게 보셨나요? 열성적인 맥 유저조차 게임은 포기해라 라고 말할 만큼 불모지의 영역에 있던 맥 게이밍이 있어 이제는 약간이나마 기대를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 거짓과 같은 소울라이크 게임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맥에서의 게임도 포기의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정도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네요. 맥과 게이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근데 맥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게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